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건강 솔루션을 전해드리는 TV닥터 처방전 이승재입니다. 오늘은 돌연사의 원인이 되는 심장혈관 질환이죠. 관상동맥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심장내과 전문의 손창배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관상동맥 이게 어디에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심장혈관인 관상동맥은 심장 근육이 왕관처럼 얹혀져 있다는 모양이라서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관상동맥은 총 3가지가 있는데 가운데로 내려오는 좌전 하행지 동맥, 심장의 좌측면에 혈액을 공급하는 좌회선지 동맥, 심장의 우측면을 담당하는 우관상동맥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전 하행지 동맥과 좌회선지 동맥이 나오는 나무로 치면 밑둥 부분인 좌주간지 동맥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관상동맥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렇게 펌프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겠네요. 우리 혈관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탄력성이 떨어지게 되는 동맥 경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특히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그런 현상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기에 혈당이 높아지는 당뇨병이 있거나 혈액 속에 기름 성분인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이 콜레스테롤들이 혈관 벽에 노폐물처럼 쌓이게 됩니다. 혈관은 관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노폐물들이 혈관을 좁히게 된다면 심장으로 원활한 혈액 공급이 되지 않게 되고 따라서 심장 펌프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아, 그런 관 모양 혈관에 이렇게 뭔가 쌓이는 그런 이미지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관상동맥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에 따른 질환들이 생길 텐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상동맥이 좁아지게 되는 질병을 협심증이라고 합니다. 협심증은 심장혈관이 협소해졌다. 즉, 혈관이 좁아져서 심장으로 피가 잘 통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를 말하게 되는데요. 좁아진 혈관을 방치하게 되면 점점 더 좁아지게 되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막혀버리게 됩니다. 혈관이 완전히 막히는 것을 심근경색이라고 그러는데요. 경색이라는 얘기는 혈관이 완전히 막혀서 혈액 공급이 전혀 되지 않는 상태. 그래서 심장 조직이 괴사된다, 즉 썩는다는 얘기고요. 심장혈관이 완전히 막혀서 심장이 뛰지 못하게 되면 마비를 일으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급사를 유발할 수 있는 응급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심장혈관이 좁아지게 되면 원활하게 혈액 공급이 되지 않게 되니까 심장이 무리하게 일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심부전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맥박이 불규칙적으로 바뀌는 부정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심장혈관이 좁아지기도 하고 완전히 막히기도 하고 좁아지니까 기능에 영향을 미쳐서 증상들이 나타나고 이렇게 되게 무섭네요. 그렇죠. 네, 무서운데 이렇게 협심증, 심근경색 같은 이런 질환들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증상이 어떻게 되나요? 협심증 증상은 무증상인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따라서 중년 이후에 위험 인자를 가지신 분들, 즉 고혈압이나 당뇨,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고지혈증, 그다음에 비만, 흡연 등 이런 5가지 위험 요소들을 가지고 계신다면 한 번쯤은 건강검진을 통해서 심장혈관을 점검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전형적인 심장병 증상은 활동 시에 나타나는 왼쪽 가슴 통증인데요. 누른다, 쥐어짠다, 깝깝하다, 숨이 찬다 등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병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런 병의 증상과 강도가 높아지게 되고 특히 심근경색은 15분 이상 지속되는 극심한 흉통을 유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속이 답답하다, 명치 끝이 아프다 등등 마치 위장병 증상처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가슴 통증이 있다면 꼭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상동맥과 관련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사연을 들어주시고요. 그에 맞는 처방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사연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30대 남자입니다. 얼마 전 회사 후배가 관상동맥 질환으로 쓰러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나이도 20대고 그래서 젊고 평소에 운동도 즐겨하던 친구인데 갑자기 관상동맥 질환이라니요. 사실 동맥경화다, 협심증이다 이런 심장질환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걸리는 그런 병 아니었나요?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갑자기 나타날 수 있나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떤가요? 관상동맥이 젊은 사람들한테도 잘 나타나나요? 관상동맥 일으키는 좀 그런 위험 요소들?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확실히 심장병은 젊은 사람들보다는 중년 이상의 분들에서 더 흔한 게 사실입니다만은 네. 젊은 분들이라 할지라도 위험 인자가 많다면 꼭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심장혈관을 좁게 만드는 원인은 첫 번째로 나이인데 남자 45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부터 주의하라고 되어 있고 또 가족력도 중요하게 되겠죠. 콜레스테롤 또는 당뇨병이 있거나 고혈압이 있는 경우는 적절하게 약물 치료를 통해서 정상 범위로 조절하여야 하겠고 과체중이나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체중 조절과 금연으로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정말 혈압, 음주, 흡연 이런 것들은 좀 정말로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런 관상동맥 질환이 있을 때 이게 있다고 빨리 아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관상동맥 질환을 진단할 때는 보통 어떤 검사들이 필요한가요? 저는 우선 심전도와 흉부 엑스레이를 찍어서 응급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이후에 환자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증상을 들어보고 필요한 검사와 시기를 조율하고 예약을 잡거든요. 심장 검사 방법은 기본적인 혈액 검사, 심장 펌프 기능을 확인하는 심장 초음파, 맥박을 확인하는 24시간 심전도, 운동을 하면서 심전도 변화를 관찰하는 운동 구화 검사, 관상동맥을 이미지화할 수 있는 관상동맥 CT가 있고요.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가능한 관상동맥 조영술 등이 있습니다. 물론 모두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선별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네, 정말로 다양한 검사들이 있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검사를 해서 이상이 발견됐다.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하게 되나요? 협심증에 대한 치료는 크게 약물 치료와 시술 또는 수술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약물 치료가 우선이고요. 이를 통해 증상의 개선과 협착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만으로 효과가 충분히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술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스텐트라는 철망을 삽입하게 됩니다. 요즘은 스텐트가 많이 좋아져서 거의 재발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시술 후에 증상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반드시 약물 치료를 잘 병행해야 됩니다. 간혹 시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병이 너무 많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관상동맥 우회술이라는 수술을 권유해 드리기도 합니다. 이번 코너는 OX 퀴즈로 긴가민가 알쏭달쏭한 건강 속설을 올바르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 문제 내주시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계란은 심혈관 질환에 해로운 음식이다. 저 계란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다고 그렇게 들어서 왠지 그런 것 같아요. 심혈관 질환에 안 좋을 것 같아서 정답 O 하겠습니다. 정답은 S입니다. X예요? 네. 왜 그렇죠? 계란의 대부분의 영양분은 노른자에 들어있고 실제로 186mg의 많은 콜레스테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하루에 1개 정도 섭취하는 양은 영국 유명 의학 저널에서 발표되어 있는 것처럼 협심증이나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오히려 적당량을 섭취할 경우에 비타민 A, D, 콜린, 메티오닌 등의 부가적인 영양소를 통해서 심장혈관이나 뇌기능 개선을 유도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1개 정도 가지고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보다는 뭐든지 잘 먹고 운동하고 필요하면 약물 치료받고 이렇게 하시라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제 주시죠. 두 번째 문제. 콜레스테롤 저하제나 고혈압 치료제는 콜레스테롤 수치나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그만 먹어도 된다. 저는 이거를 한번 먹기 시작하면은 좀 계속 먹어야 돼서 애초에 좀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X 하겠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그럼 좀 희망적이기도 한데요. 네, 그렇죠. 외래진료 시에 정말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고혈압 치료는 사실 치료라기보다는 조절이라는 표현이 더 가깝습니다. 고혈압 약을 먹는다고 해서 고혈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상 혈압으로 조절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고혈압 약을 안 먹어도 혈압이 잘 조절된다면 당연히 약을 중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갑자기 혈압약을 끊으면 위험한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자가 혈압을 잘 체크해 보시고 담당 선생님과 약물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콜레스테롤 저하제는 보통 스타틴이라고 불리는 약제인데요. 이 약제는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 줄 뿐만 아니라 혈관 세포를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같이 가지고 있어서요. 심장혈관 질환을 주로 보는 제 기준에서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좋아졌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지속적으로 복용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스타틴에 관한 여러 속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수많은 논문들로 증명이 되어 있는 것만 봐도 실보다는 득이 훨씬 많으니까 믿고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TV닥터 처방전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몸에 하는 투자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가장 효율이 좋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모든 어머님, 아버님들이 미리미리 관리 받으셔서 가족분들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TV닥터 처방전 다음 주에 만나요.